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에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 때문에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 사람들끼리 밀접한 상황도 많아질 텐데요. 이번 장마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내면 좋을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더위로 뜨겁게 달궈졌던 광주 전남 전역에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오후 들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렸고 해안 지역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징검다리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장마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부지방의 장마는 평균적으로 32일간 지속됐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간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장마철에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려면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할까요? 비가 오면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이 늘면서 산밀, 즉 밀집, 밀접, 밀폐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엄청 더 답답하고 그래도 마스크는 꼭 쓰고 다녀야겠죠. 네, 걱정되세요? 걱정되지. 비 오고 날이 수건이가 더 걱정되지. 이럴 때일수록 방역수칙은 더 꼼꼼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고 실내일수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비가 오더라도 환기는 필수고 에어컨 바람이 몸에 바로 닿지 않도록 세기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마스크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인증 마스크의 경우 필터 성능이 아주 조금 떨어지는 정도여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20대 청년 골프 선수가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준 선행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년 골퍼는 의로운 광주 시민상을 받았고 꿈에 그리던 KPGA 투어에 참가하는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86살 이수복 할머니와 프로골프 선수인 28살 홍상준 씨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지난달 20일 길가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던 이 할머니를 홍 씨가 병원으로 후송해서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돌봐드린 것이 가족과 같은 인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무릎과 갈비뼈를 다친 이 할머니는 홍 씨의 도움 덕분에 건강도 지키고 웃음도 되찾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면 좋죠. 지금도 이뻐 죽겠어. 내 자식부터 아주. 할머니를 구한 홍 씨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홍 씨는 광주시가 주는 의로운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한 홍 씨의 행동은 광주다움의 참모습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한 홍 씨에게 상보다 더 큰 선물이 도착해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KPGA 코리안 투어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2부 투어에서 활동하던 홍 씨는 이번 선행을 계기로 꿈에 그리던 1부 투어 초청 선수가 됐습니다. 설레고 약간 기대되고 좀 그런데 좀 즐기고 싶어요. 좀 그 분위기나 그런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한다는 걸.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정성껏 보살펴드린 청년과 그 청년의 꿈을 이루게 해준 이웃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처럼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요즘 광주 도심에서 차를 몰다 보면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거나 차로가 수시로 바뀌는 곳이 많죠.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때문입니다. 공사 구간을 다니는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옆으로 차량 한 대가 직진합니다. 교차로에 거의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불법 유턴 차량이 지나갑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위해 세워둔 가림막에 시야가 가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차량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2호선 공사가 한창인 풍암동에서 이 같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임시로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비가 오던 새벽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 A씨는 차선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불편과 불안을 호소합니다. 더 불편해요. 이거는 앞이 확보가 안 되니까 더 불편하죠.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차도 밀리고 공사 현장에 가다 보니까 좀 불편하죠. 도로 곳곳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차선 변경도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안내 표지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배군고가 철거 공사까지 겹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경찰은 신호체계 변경과 교통량 분석을 통해 체증을 줄이고 사고 위험률도 낮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통 소통을 위해 버스 전용 차로를 해제하고 신호주기 조정 및 출퇴근 시간대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호선 공사로 운전자들의 불안과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경찰은 다음 주쯤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 등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영상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3시쯤 광주 상무지구에서 택시를 탄 A씨. 술을 마신 상태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 깨보니 택시기사가 옆에 앉아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옆에 앉아서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고 가슴을 만진 기분이 들었어요. 집까지 15분이면 오는데 40분 가까이 걸린 걸 보면 제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바로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하루 뒤인 8일 택시기사를 잡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신고한 7일이 아닌 하루 전인 6일에 범행 장소 근처를 운행한 택시기사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택시를 특정하기 위해선 교통안전공단의 자료가 필요한데 경찰이 7일이 아닌 6일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엉뚱한 택시기사를 조사하는 사이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의 내부 블랙박스가 삭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범행 의심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를 잡은 날짜는 9일인데 블랙박스에 저장돼 있던 영상은 범행이 이뤄진 시간이 지난 뒤인 7일 저녁 6시부터 저장돼 있던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저장 기간을 고려했을 때 엉뚱한 택시기사를 조사한 8일에만 확인했다면 범행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때 잡았다면 분명 성추행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에 대해 경찰은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공문을 보낼 때 날짜를 잘못 적은 건 인정하지만 택시기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이상 범인이라면 어차피 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 블랙박스를 지웠을 것이란 겁니다. 뒤늦게 택시기사를 찾아낸 경찰은 피해자 옷에 남아있을 택시기사의 DNA 등을 통해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혐의 입증이 안 된 사이 이 택시기사는 지금도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이 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홍보기념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구 선관위는 넥타이와 닭이 세트 등 구의회 예산으로 산 600여만 원어치 기념품을 개인 방문객에게 선물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 의장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기념품도 의회에 반납했습니다. 경찰도 홍보기념품 유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한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대행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22명 가운데 업무대행사 대표 등 15명을 불러 조사를 일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응한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117명이고 피해액은 7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보건교사회는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탱크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시설 관리 업무와 차량 이부제 등의 행정 업무를 오는 29일부터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교사회는 또 학교 환경위생 업무 갈등조정 TF협의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며 앞으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는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교사회와 전남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학교 보건법에서는 폐지됐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보건교사의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물탱크, 정수기, 공기...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육군이 광주 대성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출신 참전용사 45명의 이름을 새긴 모교 명패를 학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육군본부는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경우 예비역 하사 등 12명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 훈장을 수여하고 지역의 참전용사에게도 존영액자를 증정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남을 방문해 블루 이코노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강기정 수석은 지난해 대통령 경제 투어의 후속 조치로 전남을 찾아 에너지 신산업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AI 특성화 대학을 선포한 호남대학교가 AI 교육센터를 마련해 문을 열었습니다. 호남대 AI 교육센터는 딥러닝 기본교육 등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이 가능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산업체 재직자 등 시민들의 AI 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개소식 이후 호남대는 AI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공식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광주은행은 공식 캐릭터인 KJ 베어스, 웅이 다리 단지를 탄생시키고 캐릭터 선포 퍼포먼스와 함께 새로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웅이 다리 단지는 곰 3마리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금융이 갖고 있는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나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 유치를 전담할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첨단 3지구 광주 이노비즈센터에 1급 청장을 비롯한 5-60명 규모의 투자 유치 전담 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800여 개 기업과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제조업체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겪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